오늘 아침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에서 불거진 돈 봉투 의혹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당은 정확한 사실규명과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이번 사안은 당이 사실규명을 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네, 지난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돈 봉투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첫 번째 당의 입장인데 먼저 장 소장님께 여쭤보죠. 입장 표명 시기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좀 늦었죠. 사건 발생한 지 5일 만에 저렇게 입장 표명한 것은 좀 늦었고요. 처음에는 뭐 국면 전환하기 위한 뭐 여권의 공작 뭐 이런 형식으로 공격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인식이나 대응이나 시기는 좀 너무나 늦었다, 좀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뒤늦게나마 이렇게 진솔한 사과를 하고 또한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서 당에서 협조할 건 협조하겠다라는 식의 표현을 한 것은 상당히 좀 진일보된 언급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당의 전당대회와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당에서 먼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가지고 현재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갖고 관련된 의원들과 당직자들, 대의원들 충분히 조사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안 하겠다라는 것은 왜일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분명히 본인들은 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을 한다라고 하지만 항상 검찰이나 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이제 문제 삼고 싶은 거는 노웅래 전 의원 뇌물수수 사건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기동민, 이수진 의원 라임 사건과 연루돼서 여러 가지 부정한 돈을 받았다, 뭐 양복을 받았다 이러한 보도가 나왔었고 또한 검찰에서 뭐 문제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안 그러면 이중잣대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으면 이재명 당대표야말로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러한 당내 여러 가지 명확하게 조금 증언, 증거, 녹취록, 문자까지 나온 사실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구나. 예. 그렇게 국민들이 판단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보다 더 엄격하게 당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서 당내에서 자기정화 기능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장성철 소장께서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 표명 시기가 좀 늦었다. 그리고 당내 자체 진상조사를 하지 않는 것이 유감이다라고 의견 주셨는데 김성환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장 소장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 해주셨고요. 예. 뭐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시기가 조금 늦었다고 하는 거는 일단 이제 그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공개되고 난 다음부터 사실은 상황이 좀 바뀌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최초에 의혹 보도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을 보니 실제로 녹취록까지 존재하고 그리고 포렌식 통해서 그 휴대폰에 들어있는 한 3만 개 정도 파일이 검찰로 넘어갔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도 했고 또 녹취 내용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연하게 검찰이 그동안에 공정한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이다,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취급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이런 네.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는 데까지는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주말 지나고 월요일 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뭐 다소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지적은 충분히 할 수 있겠으나 더 늦지 않은 거는 좀 다행스럽다 이렇게 제가 오히려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저는 좀 아쉬운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번 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뭔가 주저하는 것 아니냐, 뭔가 단호한 대처를 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럴수록 더 단호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되어 있는 의혹은 실질적으로 이번에 나왔던 내용들하고 이번에는 사실은 부인하기 쉽지 않은 내용들이 막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전에 이제 혐의라고 많이 피의 사실이 공개됐던 내용하고는 좀 저는 성격도 다르고 질적으로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너무 주저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재명식 정치를 보여줘야 때도 됐다고 생각해요. 좀 더 시원하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사과할 건 하고 그리고 단호하게 조치 취할 건 취해야 되는 것이다. 주저함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요. 아쉽다고 말씀드린 거는 당내 진상조사기구 꾸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외부 위원들한테 맡겨도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송영길 대표가 꼭 검찰의 소환 요청을 받고 난 다음에 국내로 귀국해서 검찰 소환에 응하는 모양만 나오는 것도 저는 그것도 모양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당이 우선이라는 생각한다면 들어와서 먼저 당 조사기구에서 조사받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당 차원에 취할 수 있는 조치 취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난 간섭하지 않겠다 얘기하고 예. 지금 오늘도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앞으로 엄정한 조치 취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재발 방지 대책까지 만들겠다고 하면 그것도 또한 엄정하게 외부 조사기구에서 만드는 방식으로 가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 내용이 빠졌을까? 좀 개인적으로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의힘 측에서는 상당히 좀 비판을 하고 있고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 진상조사를 하지 않겠다. 원래는 할 계획이 있었던 겁니까? 근데 왜 철회를 한 거죠? 저는 이게 좀 의문이더라고요. 진상조사 기구를 띄울 것처럼 얘기가 나왔던 예.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게 당내 기구에서 진상조사를 할 것인지, 예를 들면은 이제 윤리위에서 할 것인지, 윤리심판원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아니면은 오히려 다른 기구를 만들어서 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리가 일단 안 됐던 것 같은데, 예. 처음 나왔을 때는 당내 기구를 활용해서 조사하는 방법이 먼저 거론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당내 기구로 소화하기는 제가 볼 때는 어려운 거 아닌가 싶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이른바 금품을 살포하는 정당이 돼버렸잖아요. 비리 집단이 돼버리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내부에서 소화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 조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하기도 쉽지 않단 말이에요. 네. 외부 기구로 얼마든지 구성할 수 있을 텐데 왜 안 될까? 그 부분이 좀 아쉬운데 아마 고민을 했다고 하면 이제 그런 부분일 거예요. 이재명 대표도 언급했던 것처럼 당내 조사기구에서 의원들 한 명 한 명 불러가지고 조사한다 하더라도 부인해버리면 이게 현찰로 건너간, 그러니까 녹취록은 나왔다 하더라도 개별 의원들한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돈이 들어갔는지가 규명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돈을 300만 원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내 계좌에다 넣어놓고 난 다음에 돈 쓰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돈 봉투가 그냥 뿌려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인하면 이건 어떡할 거냐. 오히려 더 곤혹스러운 처지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한 템포를 좀 죽이고 난 다음에 검찰 수사 결과를 좀 조금 더 지켜보고 외부 조사기구를 띄우거나 이런 방식들을 고민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네. 또 하나는 그렇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마 당내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을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당이 굉장히 시끄러워진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국민의힘 측에서는 현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밀월 관계, 이심, 송심 이런 말하면서 현 이 대표를 공격하고 있고요. 또 국정조사 얘기도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169석 거대 야당 민주당이 반대하면 사실상 국정조사는 쉽지 않은데 장 소장님, 네. 이 국정조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진짜 이거야말로 국면 전환용이죠. 네. 지금 여건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지지율도 낮아지고 있고 여러 가지 비판적인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격을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시 수비만 할 수 없으니까 본인들도 공격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쟁의 수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조사를 왜 합니까?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야가 합의에 의해서 국회의원들이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은 문제가 크고 잘못된 상황이긴 하지만 국정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국정조사 하겠다는 것은 그냥 정쟁의 수단으로 이것을 이용을 하고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한 프레임에 좀 가둬놓기 위한 면이 강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는 꼭 민주당이 셀프 조사는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꾸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어쨌든 자체적으로도 진상을 조사를 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발표를 한다면 많은 국민들이 야, 민주당 자기 정화 기능이 있구나. 그리고 또한 민주당이 두려워하는 검찰의 정치적인 의미가 함축된 그런 수사, 그거를 미리 선제적으로 방어할 수가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솔직히 김성환 평론가님이 자세히 잘 설명해 주셨지만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생각 바꾸셔가지고 셀프 조사 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가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송 전 대표는 조기에 들어올 의사는 현재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좀 전에 김성환 평론가 말씀하셨듯이 검찰의 어떤 조사가 시작되고 그제서야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새보다는 일찍 들어오는 게 낫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장 소장님, 네. 조기 귀국해서 네. 이런저런 좀 조사에 도움을 주고 아니면 아니라고 확실히 얘기하고 이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네. 돈봉투 사건은 제가 모르는 거다. 그래서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예. 내가 검찰에 가서 뭐 할 얘기가 없다. 이것은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개인적인 일탈 행위다. 그 일탈 행위를 막지 못한 그러한 잘못은 있다. 하지만 난 모르는 일이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지만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들을 보면은 송이라는 단어도 있고, 송 전 대표의 보좌관에게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윤 전달, 이런 두 번의 문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당연히 송영길 대표가 알지 않았을까? 보고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거든요. 무조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 생각을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해해달라고 한들 이해가 되겠냐고요. 네. 본인 때문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럼 본인이 들어와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해명을 해야죠. 자신 있는데 왜 안 들어옵니까? 아무 문제 없는데 왜 안 들어오냐고요. 문제 없으면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해명하면은 민주당이 부패, 비리, 돈 봉투나 주고받는 그런 정당이라는 이미지, 프레임에 쌓이지 않도록 본인이 노력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의 모습은 상당히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재명 당대표가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잖아요. 빨리 들어와서 조사받으라고. 예. 그것까지 무시하기에는 상당히 저는 부담이 돼서 어쨌든 좀 들어오지 않을까, 들어와서 조사받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아직 뭐 정확한 이야기는 나올 단계는 아니지만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돈봉투 의혹과 관련된 민주당 현역 의원이 10에서 20명 정도 많게는, 그리고 수사 대상자만 해도 최대 77명에 달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이라면 1년도 안 남은 내년 총선 최대 악재가 될 텐데, 자, 김성환 평론가님, 일이 이렇게 됐으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통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악재는 피하기가 어려워요. 네. 악재는 늘 정치에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게 악재를 호재로도 바꿀 수 있는 게 예. 바로 정치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대형 악재가 터진 거죠. 뭐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일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악재들을 민주당이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해결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정당이라는 걸 국민들께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송영길 전 대표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 어떻게 부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예를 들면 개인을 겨냥하는 어떤 검찰 수사가 들어온다고 하면 억울합니다, 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자기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당선시키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럼 보좌관까지 지금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예. 상황인데, 이걸 나와 무관한 일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국민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들어와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민주당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들어와서 민주당 내부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송영길 전 대표가 너무 지나치게 회피하거나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된다. 철저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민주당이 이 문제를 있어서 선제적으로 먼저 처리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 조사기구든 조사기구를 띄워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만약에 이번에 돈을 받은 것으로 당내 조사에서 확인이 되든 검찰 수사 결과를 통해 가지고 확인이 되든 간에 이름이 나오면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해야 한다. 그러니까 출당이든 아니면 제명조치든 다음번 지금 의원이 20명이든 30명이든 간에 당연히 공천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예. 취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장 소장님. 저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보다 더 강하게
이 상황을 대처해야 될 거라고 봐요. 국민들이 예상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대처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충격요법을 써야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래도 민주당 양심이 있네? 이렇게 잘못 저지른 사람 선제적으로 저렇게 처리하네? 라는 그런 인상을 줘야 돼요. 아니면 그냥 찔끔찔끔 그냥 저희 검찰 수사 맡길게요. 수사 나오는 거 보고 저희 결정할게요. 이러면은 국민들은 그냥 결국에는 또 보호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2명의 의원,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 지금 압수수색 당했잖아요. 네네. 혐의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일단 압수수색 당한 이 두 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녹취까지 나왔잖아요. 목소리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예. 일단은 저는 당원권 정지 딱 이렇게 이 사안이 해명될 때까지 당원권 정지한다라는 충격요법을 써야 된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부정과 부패 비리에 관련해서는 우리 민주당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예. 이런 식의 이미지를 국민에게 줘야 해요. 안 그러면은 이재명 당대표 사법 리스크와 결부돼가지고 계속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강하게 대처하시라. 충격요법을 써라. 그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네. 장성철 수장을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제가 모시고 싶어요. 민주당이 저런 얘기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기대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용서가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재명 대표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저는 해석의 영역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요. 방송에서. 그러니까 배임 혐의나 이런 것들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연루돼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예. 돈 한 푼이라도 건네졌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를 민주당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를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짧게요. 다음 주제 넘어가야 2008년도에 되니까요. 박희태 예. 국회의장 전당대회 때 돈복도 돌렸다고 그래가지고 네네. 검찰에서 기소를 했어요. 예. 300만 원 한 건만 기소했어요. 음. 그런데 어떻게 나왔냐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나왔어요. 네. 300만 원 가지고도. 지금은 9,400만 원 더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때 다른 건 다 확인할 수가 없다 그랬었죠. 그렇죠. 예. 1억 9천만 원이 조성됐다라고 했지만 예. 다른 거 확인 안 되니까 300만 원만 기소한 건데 그것 가지고도 이렇게 중한 판결이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정말 긴장하고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